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키츠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혜근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는 앞서 발표하신 메타넷 대비해서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저희는 SAP의 BC 영역에 좀 특화된 회사이기도 해서 저희가 좀 요즘에 고객분들한테 조금 이제 어,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까 합니다. 그 SAP가 이제 S/4HANA의 프라이빗 모델을 가는 경우 이제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었는데요. 앞서 이제 메탈 글로벌에서 말씀하신 거는 퍼블릭의 경우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프라이빗 모델 가는 경우 라이센스 체계가 과거에는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제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S4 하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 대해서 그 특히 이제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라이센스가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요 다이렉트 유저 액세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이제 ECC 체계에서 흔히들 이제 프로페셔널 유저, 리미티드 프로페셔널 유저, 인플로이 유저, 워크 유저 등등의 종류별로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해오셨는데요. 이제 에스퍼 하나에서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이 FUE라는 단위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렇게 각 라이센스별로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런 점이 일단 좀 다른 점입니다. 이때는 프로페셔널 100개 샀으면 무조건 프로페셔널 100개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각각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았는데요. 서로 호환이 되는데, 다만 그 호환이 되는데 그 기준이 이 각각 어드밴스드 유저는 1FU를 구매하면 유저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셀프 서비스 유즈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1FU에 대해서도 30유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30유저까지 만들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유즈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작정 이제 그렇게 셀프 서 셀프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이게 기준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객분들이 SAP를 사용할 때 항상 이 오디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ECC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유저 타입, 아까 말씀드린 여기 프로페셔널이나 리미티드 프로페셔널 각각 유저 타입별로 수량을 이제 측정을 하고, 유저 타입별로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에 한 번씩 오디트 자료를 작성해서 SAP 전달을 해왔습니다. 이때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 고객의 이제 유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우리가 시스템에 1000명의 유저가 있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어떤 유저는 프로페셔널에 해당되고 어떤 유저는 인플레이에 해당되는지를 고객이 이제 매뉴얼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오디트 과정에서는요. 근데 이제 S4 하나로 변경이 되면서 이 유저 타입이 여기 말씀드린 어드밴스냐 코어냐 셀프 서비스냐 이 유저 타입이 각 유저가 보유한 권한 기준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유저가 똑같은 유저라도 어제는 권한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오늘 권한을 추가로 받아서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이게 셀프 서비스였다, 어제는 셀프 서비스였다가 오늘은 어드밴스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유저 타입이 전환이 가능하고, 이 유저 타입의 때 기준은 유저가 보유한 권한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AP가 이걸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권한 오브젝트의 액티비티 레벨에 대한 밸류 값을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SAP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SAP의 롤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SAP 뭐 모듈 컨설턴트들 비롯해서 대부분이 뭐 SAP 권한하면 SAP가 롤 기준으로 권한을 관리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그 롤에는 T코드 정도를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T코드랑 관계없이 그 T코드 하위에 있는 권한 오브젝트라는 어, 또 다른 어떤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거기에는 사실 권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몇천 개 되기 때문에 FI 모듈의 권한 오브젝트, 뭐 SD 모듈의 권한 오브젝트를 얼추 나눌 수는 있어도 그 모듈 컨설턴트 분들조차도 본인 모듈의 권한 오브젝트의 쓰임새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시기가 어렵고 지금도 최근에 제가 여러 번 프로젝트를 했지만 다들 충분한 이해 없이 권한을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셀프 서비스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드밴스드 유즈로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SAP 시스템이 우리 PC 환경에서는 SAP가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과거에 고객이 오디트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던 방식이 아니라 SAP가 직접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월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런 과정 때문에 실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수량이 계약한 수량보다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SAP에서 고객에게 직접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상당히 이제 당황해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그 ECC를 쓰고 있던 고객이 S4 하나로 뭐 컨버전을 통해서 전환을 하든 뉴 인스톨레이션을 전환을 하든 이 S4 하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FU 기준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실제 현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재 ECC에서 프로페셔널 유저를 500개를 쓰고 인플로이 유저를 500개를 쓰고 뭐 리미티드 프로페셔널 워크 유저 뭐 이 등등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석을 해보면 현재 있는 권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유저들 지금 전체 2000 유저가 전부 다 어드밴스드 유즈로 분류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전부 다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전사 유저들이 갖는 기본 롤이라는 것들도 다들 갖고 계시는데 그 롤에서조차도 이 어드밴스드 유즈에 해당되는 권한 오브젝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대부분 T코드 수준의 권한 관리를 해오셨던 건데 이 권한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모듈 분들도 그 권한 오브젝트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하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이게 SAP를 처음 도입하거나 이렇게 전환하고 S4 하나로 전환하거나 도입하는 과정에서 SAP에서 스타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무상 서비스이긴 한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 라이센스를 얼추 이제 가늠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과한 라이센스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ECC 사용 고객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S4 하나를 전환을 준비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환 구축할 때 그리고 운영을 하는 각 단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라이센스 문제는 SAP 라이센스가 무척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어드밴스드 유즈 2000이면 이게 그대로 2000 FU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0이 되고 나머지가 그 코어 유저나 셀프 서비스로 분배가 된다든지 한다면, 혹은 어드밴스가 500이고 나머지가 분배된다든지 한다면 FE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어, 그 금액은 연간으로도 몇십억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에스포하나 전환 준비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에스포하나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라이센스 계약을 하시고 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기존 롤의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의 초점은 사용자가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자가 보유한 롤의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심으로 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FE를 산정하셔야지 과하게 경우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이때 우리가 어떤 세웠던 가정들이라든지 가설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때 분석한 결과가 실제 구축 과정에서 새롭게 롤을 재구조하고 최적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석했던 것을 기초로 새롭게 우리 새로운 라이센스 체계에 적합한 모델로 롤 재구조를 하고 최적화 설계를 하시는 게 이 SAP 전원 구축 단계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린필드 방식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롤도 다시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모듈 컨설턴트들한테 정확한 이제 그 설계 가이드가 나가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그 현황에 대한 리뷰를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무조건 필요 이상의 권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단계별로 리뷰하고 다시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해줘서 이 FE 수준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 단계에서 그만큼 이런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규로 유저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축 단계부터 미리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오픈 이후에 이 당시 저기 정의해 놓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월 단위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AP가 월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롤 관리 프로세스 기반으로 유저 롤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운영을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월간으로 그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지 불필요한 그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또 필요하기도 해서 이에 관련된 이렇게 전문적인 툴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SAP 라이센스 비용 대비 이런 툴의 비용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 브레이키즈 마지막으로 짧게 브레이키즈 소개드리면, 저희는 크게 SAP 테크놀로지, 흔히 말하는 그 BC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이란 건 결국은 비즈니스를 잘 되기 위한 서포트를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업무 혁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아키텍처와 구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SAP BTP나 SAP AI 등 신기술 접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프로젝트도 해가면서 또 더 넓은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부분은 최근에 이런 내부 통제 관리 강화의 어떤 그런 움직임, 더해서 SAP 라이선스 정책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변화 때문에 그 상당히 고객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SAP 권한 설계와 관리, 라이선스 관리 컨설팅 이런 걸 하고 있고, 관련된 어떤 툴에 대한 구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넘버원 IAM 솔루션, 그 계정과 권한 관리를 관리하는 전사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일포인트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회계법인이 라이센스 오디시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팀이 해요. 그래서 그 하는 팀이 사실은 글로벌에 꽤 규모가 있는 이제 경우인데, 제가 이화에 있을 때 이전 그러니까 라이센스 옵티마이제이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사급 인력을 이제 빅4 경영사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 프랙티스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했던 이제 일들이 있어서 방금 네. 설명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이제 또 한때 SAP가 라이센스 오디트하면서 고객들한테 원성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어서 회사로 보면 큰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어서 좀 잔잔하게 설명해가지고 그 방금 설명한 내용의 무게를 좀 못 느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아마 S4 하나로 가면서 더 이제 이제 라이센스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이럴 때 이와 관련된 그런 그 고민이 있는 회사들은 브렉킷 우리 김혜근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회사의 밸류의 금맥을 하나 찾을 수도 있는 큰 규모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